자, 디프랙티브 서피스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표면 그레이팅 설계, 그리고 HOE 숫자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볼륨 그레이팅 설계, 둘 다 회절과 관련된 격자 구조를 설계하는 설계 방법론이 필요합니다. 이 설계 방법론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K-벡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기법인데요. 여기서부터는 K-벡터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격자 설계 방법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K-벡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매질에서 전파할 수 있는 이 평면파의 상태를 K 스페이스 상에서 한 점으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 평면파의 진행 방향을 특정한 매질, 굴절길이 N2를 가지고 있는 특정 매질에서 이 평면파의 진행 방향을 K 벡터라고 하는 벡터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타냅니다. X하고 Y하고 Z는 각각 이 빛의 광선의 이 광파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 공간 벡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K의 크기는 K 벡터의 절대값의 크기는 프리 스페이스 웨이블렌스 람다분의 2파이 곱하기 굴절률을 이 매질의 굴절률을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K0 곱하기 N2라고 쓰고, K0는 프리 스페이스에서의 웨이브 넘버다,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호모지니어스한 이런 매질에서 이 K 벡터의 컴포넌트들이 만족해야 되는 조건을 우리가 디스퍼전 릴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이 매질에서 이 첫 번째 N2 굴절률이 N2인 이 매질에서 고굴절 매질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고굴절 매질은 N2에서 진행하는 이 평면파의 K 벡터 컴포넌트들이 만족하는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에서 입사 영역에 해당되는 굴절이 NI인 호모지니어스 미디엄에서의 평면파의 디스퍼전 릴레이션은 KX제곱 플러스 KY제곱 플러스 KZ제곱은 K0제곱의 NI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광학에서는 일반적으로 논 호모지니어스하고 아나이스트로픽한 그런 물질 내부에서의 K 벡터 또는 디스퍼전 릴레이션도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현재 여기서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아이스트로픽한 그런 가장 기본적인 물질 내부에서의 평면파의 디스퍼전 릴레이션, 즉 K 벡터 컴포넌트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이스트로픽하고 호모지니어스한 매질에서는 이 KX, KY, KZ들의 관계가 마치 KX, KY, KZ 스페이스에서 하나의 구를 나타내는 것처럼, 반지름이 첫 번째 매질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있는 이 고굴절 매질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K0, N2이고 이렇게 스페어의 형태를 갖는 그런 서피스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서피스 위에 한 점을 찍어보면 이것은 KX, KY, KZ 이 숫자들을 다 정의하게 되는데, 원점에서부터 이 어떤 특정 점까지 선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것은 이 굴절이 N2인 매질 안에서 평면파가 진행하는 그런 방향을 의미하고, 이 전체 이 반지름의 크기가 바로 평면파의 K 웨이브 넘버의 크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굴절이 낮은 물질, 입사면이 굴절이 낮다고 가정을 했었는데, 이 굴절이 낮은 물질에서는 같은 평면파라고 하더라도 디스퍼전 릴레이션상 K 벡터 컴포넌트의 위치가 다릅니다. 이 K 벡터 컴포넌트들은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반지름이 보다 작은 NI가 N2보다 작기 때문에 NI 굴절이 N2보다 작기 때문에 보다 작게 축소된 스페리컬 서피스를 하나 구성을 하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스페리컬 서피스를 구성을 하고, 이 서피스 위에 한 점을 우리가 잡아주면 원점으로부터 특정 그 점까지의 연결한 이 벡터가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평면파의 K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의 이제 포지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K 벡터 다이어그램은
뭐 이발즈 서피스, 이발즈 스페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K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K 벡터 다이어그램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K 벡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통칭해서 부릅니다. 특별히 2차원적인 그 공간을 광선이 진행할 때 광선의 KY 스펙트럼, KY 프리퀀시는 어, 광선의 KY 컴포넌트를 0으로 두게 되면 이 스페어로 표현되는 이제 3차원적인 구조를 이렇게 2차원상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2차원상에서 일단 간단하게 2차원적인 즉 x, z 평면에서 일어나는 광학적인 그 회절 특성을 2차원 K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간단하게 스터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 벡터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이 스넬스 로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스넬스 로우는 이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래쪽에 고골절 매질이 있고 위에 플래너 인터페이스를 갖는 이 구조에서 위쪽에 저골절 매질이 있을 때 이 왼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정한 입사 각도로 고골절 물질에서 저골절 물질로 빛이 입자를 하는데 광선이 입자를 하는데 그때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굴절이 일어납니다. 투과되는 굴절 각을 세타 t라고 하고 입사하는 그 입사 각을 세타 i라고 했을 때 이 스넬의 법칙이 얘기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ni가 n2보다 크고 ni가 굴절율이 1.5고 n2가 굴절율이 1이라고 했을 때 이 스넬의 법칙이 얘기하는 것은 ni 곱하기 sin i는 n2 곱하기 sin 세타 t 이렇다는 것이죠. 이 공식은 이제 우리 스넬스 로우라고 알려져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수학적인 결과식이고요. 이 스넬의 법칙을 이제 K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재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각도가 커지게 되면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죠. 여기가 이 그림이 지금 이제 전반사가 일어나는 크리티컬 앵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투과가 없으니까 완전한 거울 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넬의 법칙이 굴절을 뿐만 아니라 이 전반사가 나타나는 현상도 모두 다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고전적인 스넬의 법칙을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K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그림을 이 내용을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방향을 바꿔서 이 아래쪽에 굴절율이 1이고 여기 굴절율이 굴절율이 1.5인 고굴절 매질이 위에 있고 고굴절 매질 내부에서 광선이 입사해서 이렇게 전반사를 하거나 아니면 굴절을 하거나 하는 상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광선의 어떤 이 현상을 이제 K 벡터 스페이스에서 묘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각의 매질에 해당되는 K 스페어를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두 개의 원을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반지름이 큰 원은 고굴절 매질의 K 스페어가 되겠습니다. 이 K 스페어를 원점으로부터 이 반지름을 K0 곱하기 N1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N1은 굴절율이 1.5니까 1.5에 1.5에 해당되는 값이겠죠. ni가 1.5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굴절률이 낮은 두 번째 매질에 해당되는 K-스퀘어를 같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반원을 그려줍니다. 아래쪽에 이 전체 영역 중에서 아래쪽 방향으로 반원을 그리는 이유는 빛의 방향이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서 광선의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고글절 매질에서부터 지금 광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고글절 매질에서 이 인터페이스에 입사하는 광선이 이러한 방향으로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 파란색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입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투과 되는 영역에서의 이 투과 광선의 방향은 어떻게 정하냐면은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일단 이 파란색 이 햅서클 위에 한 점이 원점으로부터 이 점을 연결한 것이 투과 영역에서의 입사광의 방향이고, 이 원점으로부터 이 수선의 발을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가로축에 내리고요. 이때 이 수선의 발과 이 입사광의 K벡터 포인트를 연결하는 광이 이 직선이 저굴절 물질에 해당되는 K-스퀘어의 햅서클과 반원과 만나는 지점을 잡아주고, 원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선을 연결해주면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이 방향으로 굴절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표현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가져가서 그림을 그려보면 갑자기 지워졌는데 제가 빨리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이 점에서 만나는데 이것을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자, 이렇게 되죠. 이 각도는 세타 i가 되고, 여기가 작은 각도는 세타 t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지름의 크기, 이 빗변의 크기가 k0n i가 되고, 이 두 번째 빗변의 크기가 k0n 2가 됩니다. 그런데 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이 밑면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밑면의 길이는 커다란 삼각형, 즉 고글절 물질에 해당되는 삼각형에 대해서 이 밑변의 길이는 k0ni 곱하기 sin 세타 i가 되고, 이 작은 삼각형 입장에서는 이 밑변의 길이가 k0n2 곱하기 sin 세타 t가 됩니다. 여기서 양변에서 공통 약수인 k0를 제거하고 ni sin 세타 i는 n2 sin 세타 t가 됨으로써 스네르 법칙을 유도했습니다. 즉, 이 스네르 법칙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입사광선의 방향을 기하학적으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인터페이스에 내린 다음에 다시 이 인터페이스의 수선의 발과 이 입사광선의 K벡터 스페이스가 만나는 점과 그다음에 저굴절 물질의 햅서클이 만나는 점을 그린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다시 이 점까지 선을 연결하게 되면 이렇게 얻어진 광선의 방향이 바로 굴절 광선의 방향이다라는 것인데요. 이 그래픽화한 해석은 결국에는 이제 스네르 법칙과 동치고, 다시 말해서 스네르 법칙을 그림으로 해석한 그런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전반사와 관련돼서 이 고글절 물질상에서 이 입사각의 크기가 이 크리티컬 앵글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전반사 일어나는 것이 이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그것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그 저글절 물질의 햅서클을 그리고 고글절 물질의 K벡터 햅서클을 그립니다. K0 ni K0 n2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 고글절 물질 안에서 그 진행하는 광선이 이러한 방향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이 고글절 매질 안에서는 이 광선을 이렇게 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발사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굴절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 K벡터 스페이스에서 이제 인터페이스에 해당되는 이 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 이 점의 위치가 이 해프서클, 이 저굴절 물질의 해프서클에 만나질 못하고 이 수선의 발이 해프서클 바깥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선의 발과 고글절 물질에 해당되는 고글절 물질의 케이스페어의 광선의 방향에 해당되는 점을 연결한 이 직선하고 이 저굴절 물질의 해프서클이 서로 만나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저굴절 물질상에 광선이 존재할 수 없다. 그 트래블링하는 진행하는 프로파게이션하는 광선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수선의 발이 이 작은 반원 밖에 있으면은 전반사가 일어난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각도가 이렇게 커져서 점점 커져서 수선의 발이 그 저골절 물질의 해프서클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빛이 진행해서 이런 방향으로 그 굴절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바로 이 점, 정확하게 해프서클의 끝점, 저굴절 물질 해프서클 끝점과 끝점에서 수직으로 그 선을 올려서 고글절 물질의 그 K벡터 스페이스, K벡터 해프서클을 만나는 이 점을 원점과 연결을 하게 되면 바로 이 점이 전반사가 바로 일어나기 시작하는 이제 크리티컬 앵글이 되겠습니다. 이 각도가 이제 크리티컬 앵글이 될 것이고 이 각도로 여기서 빛을 발사를 하게 되면은 전반사는 이 광선이 인터페이스를 따라서 이렇게 90도로 진행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지금 여기에서 잘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K벡터 다이어그램을 해석했을 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마인드 차원에서 이제 K벡터 다이어그램을 스넬의 법칙에 적용하는 그 문제와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굴절들이 1.5이고 이제 저굴절 물질인 이런 그 물질에서의 이제 굴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K0는 저굴절 물질의 K스페어의 반지름이 되고 1.5 곱하기 K0는 이제 고굴절 물질의 K스페어 하프서클입니다. 여기서 이 굴절하는 트랜스미션 레이의 각도를, 즉 레이 방향을 정확하게 표시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입사빔의 K 벡터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어주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수직 방향으로 내린 다음에 이 수선의 발과 이 꼭지점을 입사빔의 방향에 해당되는 포인트를 연결해서 저굴절 물질까지 연결하는 이 선이 바로 이제 굴절하는 광선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색깔로 표현하면 이 방향이 굴절돼서 이렇게 트랜스미션하는 레이의 방향이 되겠고요. 이 공식이 바로 이 스넬의 법칙을 그림으로 재해석한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의 똑같은 문제인데 조금 다른 그 변형이 있는 문제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가 psi만큼 틸팅이 되어 있고 세타만큼 틸팅이 되어 있고 이러한 그 구조에서 이 광축의 입사각도가 세타인 광선이 여기를 입사했을 때 어떻게 굴절이 일어나는가, 굴절 광선의 방향을
그리시오. 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K벡터 다이어그램을 이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광선의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K 스페어를 이 오른쪽 반구면에 오른쪽 반원으로 그려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틸트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의 어떤 방향을 의미하는 이 가로축, 세로축을 이렇게 틸트,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각도로 이렇게 그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축이 바로 굴절이 일어나는 인터페이스와 동일한 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입사 광선을 자, 이 아래쪽 그림을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입사 광선이 이렇게 고글절 물질 안을 먼저 진행하고 있으니까 K0의 N1 K0에 K0 곱하기 1.5 크기를 갖는 이제 반원위에 먼저 점을 찍어주고 이것을 수선의 발을 내리는데 수선의 발을 기존처럼 이 X축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인터페이스에 평행하게 우리가 설정한 이 보조선 위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터페이스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상에서 스넬의 법칙을 우리가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상에 수선의 발을 내리고 여기 점이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저골절 물질의 K 스페어 서클을 그려주고 이 선분과 이 K 스페어 저골절 물질 K 스페어가 만나는 점을 구하고요.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화살표를 연결하면 바로 이 화살표가 굴절 광선의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를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K-스페어에 정의를 해놓고 그 구조에서 국소적인 광선이 만나는 국소적인 부분에서 굴절이 어떻게 되는지, 굴절이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는지 또는 전반사가 이루어지는지를 K-스페어, K-다이어그램으로 쉽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인터페이스의 방향을 반드시 K-다이어그램에 잘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이용해서 간단한 프리즘 문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프리즘이 있는데 이렇게 직각 프리즘입니다. 그 아래쪽에 프리즘의 굴절률은 1.5이고 프리즘이 프리스페이스 상에 놓여 있습니다. 프리스페이스의 굴절률은 1이고요. 여기서 입사각이 이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리즘의 노멀 방향에 대해서 입사각도 세타로 광선이 입사를 할 때 일단 첫 번째 아래쪽에 있는 서피스에서 굴절이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타만큼 엣지 앵글을 갖는 이런 프리즘의 그 빗면에서 다시 한번 굴절이 일어나는데 이 굴절이 일어나는 광선을 구하고 여기 보시면 인시덴스 앵글 레인지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게 프리즘 같은 경우는 각도가 많이 커지게 되면 내부적으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도를 넣었는데 이 되게 이렇게 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 프리즘의 두 번째 빗면 인터페이스를 투과를 하지 못하고 전반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가거나 더 크게는 한 바퀴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문제는 인시덴트 레이의 이 입사 각도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지 어떤 각도 한에서 이렇게 TIR이 일어나지 않고 토탈 인터널 리플렉션이 일어나지 않고 빛이 투과될 수 있느냐 그 입사 각도의 범위를 K 다이어그램에서 도식화하시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터페이스에 일어나는 일을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인터페이스는 이 가로축입니다. 파란색으로 표현한 가로축이고 그리고 이 빗면 인터페이스는 지금 여기서 초록색으로 표현한 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초록색으로 표현한 선상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이 전반사가 일어나는 미니멈 값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데요. 이 선에서 이 점에서 인터페이스의 수직으로 고글절 물질상에 만나는 점을 찾아줍니다. 고글절 물질상의 해프서클과 만나는 점을 찾아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인터페이스에서
빛이 이 수직한 이 빗면에 이러한 각도로 즉 이러한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이 각도 전에 이 각, 이 크리티컬 앵글 바로 전 크리티컬 앵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고 투과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K 다이어그램 상에서 만약에 이러한 벡터 방향으로 빛을 입사하게 되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인터페이스에 평행한 이 초록색 라인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수선의 발의 위치가 저굴절 물질 햅서클 바로 밖에 있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각도보다 작은 각도에서 빛이 입사하게 되면 전반사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세컨 서피스에서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려면은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그 빛을 광선이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입사각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입사각을 또 마음대로 줄 수가 없습니다. 입사각은 첫 번째 서피스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첫 번째 서피스, 첫 번째 서피스에서 프리 스페이스에서 가장 그 각도가 기울어져서 들어갈 수 있는 방향, 이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얇게 그 큰 각도로 인터페이스에서 입사하는 그런 광선을 표현한다고 하면 거의 90도의 각도로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해서 거의 90도 각도로 빛이 들어가면 이 점을 뜻하는 거죠. 거의 90도로 들어가는 거. 이 점에서 자, 완전히 90도로 입사를 하는 경우에 이 프리즘 내부에서의 굴절각은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사면 관점에서 봤을 때 경사면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왼쪽 부분에서 왼쪽으로 입사하는 인터페이스 이 빗면에서의 전반사 일어나는 그 광선의 방향은 그 원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연결하는 이 광선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빛을 프리스페이스 90도로 입사한 경우라도 이 내부적으로 굴절이 일어나서 프리즘 내부에서 굴절이 일어나서 진행하는 광선이 빗면 인터페이스를 막고 다시 이쪽 방향으로 전반사할 일은 여기선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오른쪽 방향으로 꺾였을 때는 전반사가 일어날 수가 있지만 프리즘상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빛을 입사시켜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빛이 나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입사한 광선을 가지고 이렇게 꺾여서 이 방향으로 안쪽으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는 없는, 전반사가 일어나진 않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프리즘이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프리즘 입사시켜서 빛을 입사시켜서 여기서 굴절이 일어나고 이쪽 방향으로 전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은 여기서 충분히 마련되니까, 그래서 각도를 제한한다. 입사 각도를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하냐면은 이 그림상에서 이 그림에서 제가 여기 빗면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범위 안에서 그 광선이 프리즘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은 이 프리즘을 성공적으로 전반사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큰 원, 반지름이 큰 원의 호의 의미는 이 고글절 물질 내부에 존재할 수 있는 광선의 방향의 범위를 의미하고, 이 호에 대응되는 프리스페이스 영역은 프리스페이스에서의 광선의 방향은 이거보다 좀 더 넓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하는 이 광선의 범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요. 프리스페이스에서는 거의 수직으로 입사하거나 아니면 거의 90도로 입사하는 이 영역 전체에 대해서 프리즘을 전반사 없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해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프리즘이 이게 한 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 개 이루어진 이렇게 웨지가 여러 개 붙은 이런 구조도 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마다 K벡터 다이어그램들을 하나씩 그려가면서 해석을 해 나가면 이렇게 복잡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전반사가 안 되고 어떤 경우에는 투가가 되는지 그러한 것을 그래피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이런 K벡터 다이어그램 사용하지 않고 방정식으로만 해석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이퀘이션들을 얻어지고 직관적이지도 않은데 이런 광 추적에 대해서 광의 레이 트레이싱을 하는 데 있어서 K벡터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직관적이고 중요합니다. 자, K벡터 다이어그램 응용 문제 하나를 더 다뤄보겠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고글절 물질, 고글절 슬랩 안에 점광원이 놓여 있고 이 점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공간적으로 유니폼하게 방출되는 광선이 이 슬랩을 통과할 때 슬랩 바깥으로 몇 퍼센트의 에너지가 아웃커플링 되고 몇 프로의 에너지는 내부적으로 전반사되는지 그것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기 슬릿이 이 고글절 물질상의 내부에 점광원이 있을 때 점광원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이제 빛이 방출을 하는데 일부 구간만 이렇게 프리 스페이스로 굴절이 일어나서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고 나머지 크리티컬 앵글 보다 큰 각도로 인터페이스에 입사하는 광선들은 여기서 전반사를 일으키고 서로 내부적으로 가이딩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바깥으로 못 나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의 질문은 몇 퍼센트의 광 에너지가 이 바깥으로 나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몇 프로는 안에서 TIR 이 전반사에 의해서 트래핑 되는지 그 비율을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물론 정확한 해석, 정확한 레이 트레이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 문제를 어널리틱하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솔루션인데요. 스페이스 도메인에서 이 안에 그 고글절 물질의 슬랩 안에 점광원이 있고 이 점광원에서 빛이 방출되어서 굴절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K벡터 다이어그램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K벡터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이런 포인트 하나하나 그 광선이 만나는 이 포인트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씩 대응되는 그런 다이어그램인데 일단 이 광선이 아래에서 위로 이동을 아래에서 이렇게 위로 윗방향으로 이동을 하니까 일단 고글절 물질의 K벡터 스페어를 이렇게 그 반지름이 K0n 뭐 1.5라고 하겠습니다. 반지름이 K0 곱하기 1.5인 그런 스페어로 잡아주고 가운데 이 작은 그 반원은 프리 스페이스의 K 스페어니까 K0로 이렇게 잡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뭐 계산은 여러분이 팔로우업 해도 되는데 일단 구조적인 측면만 보면 이 내부에서 이 고글절 물질 내부에서 이 프리 스페이스로 나갈 수 있는 프리 스페이스로 굴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광선의 방향은 이 작은 원의 그 원의 테두리에서 큰 원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렇게 표현되는 이 뚜껑 있죠. 이 뚜껑이 표현되는데 이 작은 원의 원형 테두리에 수선의 발을 수직으로 선을 올려서 이 고글절 물질에 해당되는 K스페어의 일종의 그림자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이 뚜껑 영역이 생기는데 이 뚜껑 방향으로 빛이 만약에 진행을 할 수 있으면 이것은 프리 스페이스로 꺾여져서 이렇게 굴절돼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K스페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탈리 공간적으로 유니폼하게 광선들이 방출되는 전체 광선의 개수 중에서 프리 스페이스로 투과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에 해당되는 이 면적 전체 half 스페어의 서피스 면적 대비 투과가 가능한 이
일부의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일부의 영역의 넓이의 비를 구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토탈 광선이 그 총 광선의 개수 중에서 이 프리 스페이스 방향으로 굴절해서 나갈 수 있는 광선의 개수의 비율을 구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환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half circle 헤미스페어 서피스에서 이 빨간색의 면적을 구하고 전체 면적에서의 비율을 구하게 되면은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간단한 이 적분을 사용해서 이 서피스의 면적을 계산을 하고 서피스의 비율을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투과하는 이 고글절 물질상에 갇힌 이 점광원에서 외부로 투과돼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비율을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고, 이 공식은 프리스페이스 굴절률하고 그다음에 물질의 굴절률의 함수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떤 점광원이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 안에 갇혀 있고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를 로슬리스 하면서 굴절률이 1.5인 물질이다 라고 하면 총 에너지의 몇 퍼센트가 밖으로 아웃커플링 되냐면 계산을 해보면 정확하게 25% 정도가 아웃커플링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75%는 내부에서 전반사에 의해서 트래핑이 됩니다. 75%대 25%의 비율로 트래핑 되는 것과 아웃커플링 되는 것의 비율을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어떤 복잡한 시뮬레이션이나 계산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케이스 페어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출강 효율을 계산한 그런 흥미로운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잡한 구조에 K벡터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잡한 구조라는 것은 그레이팅을 의미하는데요. 이 오른쪽에 입실론 R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구조체 내부에 인덱스 모듈레이션, 즉 굴절률이 이렇게 변조하고 있는 그런 인호모지니어스한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HOE 또 서피스 그레이팅, 이렇게 공간적으로 굴절률 분포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를 통칭해서 입실론 R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구조를 이제 광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이 공간적인 모듈레이션 변조를 푸리에 스펙트럼으로, 푸리에 시리즈로 나타냅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또는 푸리에 시리즈로 이렇게 근사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어떤 3차원 공간의 분포라든가 이미지들이 푸리에 트랜스폼으로 표현되듯이 이 구조의 유전율 또는 굴절률 분포도 이렇게 푸리에 트랜스폼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푸리에 트랜스폼 베이시스는 이제 코사인 펑션인데요. 코사인 펑션을 이렇게 나눠보면 이 플러스 파트와 마이너스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플러스 부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파를 의미하고, 이 마이너스 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파를 의미합니다. 두 개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서로 더해져서 이제 정상파를 이루고 있는 이제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식은 이제 빛과 이 물질의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그런 수식인데, 빛이 파동이고 그 물질 자체도 이러한 파동적인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성분으로 이 빛의 파동이 물질의 파동 패턴과 만나게 되면은 이 물질의 파동 패턴이 가지고 있는 모먼텀, 여기서 이제 그레이팅 웨이브 넘버인데요. 웨이브 벡터 GM이 즉 포톤 입장에서는 이제 모먼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운동량을 이러한 구조에 입사하는 포톤이 그 운동량을 이어받게 됩니다. 운동량에 의해서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보면 입사빔의 K 벡터, 입사빔의 K 벡터가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스트럭처럴 스펙트럼의
모먼텀 G를 받아서 이게 더해집니다. G와 이제 합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방향으로 그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인시덴트 포톤의 K 벡터 방향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스펙트럼의 모먼텀 벡터에 영향을 받아서 이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것이죠. K 스캐터링 그 웨이브의 K 벡터가 이렇게 얻어집니다. 여기서 그 구조가 복잡하면은 내부적으로 이 GM이 상당히 여러 개가 존재하죠. 여기 보면 GM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GM 플러스 1, GM 플러스 여러 개의 이제 복잡한 구조일수록 여러 개의 이제 그레이팅 성분, 여러 개의 스펙트럼 성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익스포넨셜 텀으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뭐 그레이팅 성분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이누소이달 그레이팅 성분이다. 사이누소이달한 어떤 그레이팅 성분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그레이팅 성분이 가지고 있는 모먼텀이 그 스캐터링 포톤의 스캐터링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포톤이 개별 포톤들이 이제 구조의 스캐터링, 구조의 그레이팅 성분에 의해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데 이것들이 이제 커다란 볼륨 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간섭성인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방향으로만 웨이브가 스캐터링이 제대로 일어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방향으로는 이 에너지 전달이 되지 않아서 스캐터링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쇄 간섭과 보강 간섭 이게 바로 페이즈에 대한 얘기인데요. 페이즈가 매칭이 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각각의 웨이브의 페이즈가 매칭되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페이지가 매칭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실제 스캐터링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구성을 그런 체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을 K-벡터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내부에 어떤 볼륨에 무한히 큰 볼륨 안에 이렇게 네 가지 방향의 이제 그레이팅이 새겨져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레이팅 방향은 이 화살표 방향의 이제 수직한 형태의 그레이팅 그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화살표의 길이가 그레이팅의 주기, 그레이팅 성분의 주기분의 2파이의 크기로 정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K 벡터의 크기를 이 G 벡터의 크기를 알면 그레이팅 벡터의 크기를 알면 이 그레이팅 벡터에 해당되는 패턴의 공간적 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그레이팅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겠죠. 그레이팅의 패턴이 이 화살표의 수직한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고 세 번째 그레이팅,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레이팅 모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형성된 크기가 무한한 볼륨 안에 빛이 입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이 이제 빨간색으로 표현된 이 화살표인데요. 이렇게 빛이 이런 방향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레이팅 성분들과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전체적으로 무한대를 꽉 채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볼륨 그레이팅 성분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이 네 개의 화살표로 표현되는 그레이팅 성분이 있는데 모먼텀의 덧셈 규칙이 이제 만족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시덴트 빔이 들어가면은 그레이팅 각각의 그레이팅 성분에서 이제 모먼텀을 받아서 포톤의 모먼텀이 이렇게 변하려고 합니다.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표현된 벡터 합에 의해서 빨간색 인시덴트 빔에 그레이팅이 모먼텀을 주고 물론 그레이팅이 이 모먼텀을 준 포톤은 이 합의 벡터 방향으로 이제 모먼텀을 가지려고 하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이 볼륨 전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의 모먼텀을 갖는 그 빛이
상쇄 간섭 또는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보강 간섭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것이고, 상쇄 간섭을 페이즈가 미스매치돼서 상쇄 간섭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방향은 정해졌지만 거기에 에너지가 실려서 이제 스캐터링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게 되는 거죠. 자, 이 물질 내부의 이펙티브 인덱스를 N 이펙트라고 했을 때, 이 홀로그램 물질의 스캐터링 미디엄의 굴절률을 이펙티브 N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이 K0 곱하기 N 이펙티브인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이제 K 스페어죠. 자, 여기서 봤을 때 K 스페어 스캐터링 된 빛이 스캐터링이 된 포톤이 인스턴트님 들어가고, 스캐터링 된 포톤의 이 화살표 끝이 이 K 스페어 위에 있게 되면 이건 이제 페이즈 매칭 컨디션을 만족하게 된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강하게 이제 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프렉션이 실제 일어나는 형태가 되고, 그런데 이 물질의 그렇다면 이 디프렉션을 야기시키는 그 그레이팅은 여기서 보면 2번 그레이팅과 4번 그레이팅이 되겠죠. 1번하고 3번 그레이팅은 이러한 이 경우에 입사빔에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회절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레이팅 성분은 아니고, 실제로 입사한 빛은 1번하고 3번 그레이팅이 있는지도 모르게 2번하고 4번 그레이팅하고만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디프렉션을 만들어냅니다. 자, 근데 상황이 바뀌어서 만약에 우리가 입사빔의 방향을 이와 같이 빨간색 방향, 화살표 방향으로 줬다고 했을 때, 이때는 1번, 2번, 3번, 4번 그레이팅 중에서 2번하고 4번하고는 반응하지 않고 1번하고 3번하고 반응을 해서 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방향으로 이제 회절파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정확하게 4개의 그레이팅이 주어지는 경우는 그 전체적으로 거의 무한대로 큰 볼륨 구조 안에서 이제 가능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디바이스들은 이 무한대 볼륨 사이즈를 갖지 않고 이제 파이나이트한 두께를 갖는 그런 베젤상이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서 HOE 소재 같은 경우도 그레이팅 자체는 이제 무한대로 가정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HOE를 사용할 때는 이 두께가 파이나이트한 이런 HOE를 사용하고 10마이크로에서 20마이크로, 25마이크로 되는 HOE를 사용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서피스 릴리프 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이렇게 SiO2 같은 이제 표면을 우리가 이렇게 가공을 하게 되면 이제 표면에 이런 그 격자 구조가, 그레이팅 구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도 thickness가 이 격자 구조의 thickness가 굉장히 아주 그 0에 가깝게 작은 구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볼륨에 대한 효과가 이 K벡터 다이어그램, 이 구조 내부에 있는 이제 그레이팅 성분에 반영이 되는데, 이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케이스인데요. 두께가 무한대인 그런 볼륨 안에 이렇게 기울어진 빗금 형태의 이제 그레이팅이 새겨져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명백하게 이 그레이팅이 수직한 방향으로의 G 벡터 하나와, 그다음에 그레이팅의 이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반대 방향 성분을 화살표 성분을 갖는 G 벡터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레이팅이 두 개가 이러한 패턴을 구성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패턴은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사인 패턴을 갖게 되는 것이고, 코사인 패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흘러가는 그런 파동, 물질 파동,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오는 물질 파동 두 개의 정상파의 형태로 되어 있고, 시간에 대한 변화는 이제 굉장히 크게 잡는 거죠.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변하고 있고, 그것은 그 빛의 수년이 될 수도 있고 수십 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물리적으로 큰 시간을 잡아주면은 이게 굉장히 느리게 변하는 그런 구조의 정상파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물질이 움직이는
구조와 그다음에 포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질도 파동이고, 그다음에 굴절율의 분포도 파동이고, 빛의 분포도 파동이다. 파동과 파동 사이의 상호작용이다. 이렇게 스캐터링과 회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두께가 무한대가 아니라 두께가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이제 줄어들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어, 이제 푸리에 스펙트럼 관점에서 이렇게 국소화된 어떤 구조상의 패턴이 있을 때, 즉 사이누소이달 그레이팅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진 구조죠. 이 첫 번째 구조 같은 경우는 사인 웨이브가 사이누소이달 그레이팅이 이렇게 무한대로 익스텐션 돼 있어서 이거의 푸리에 스펙트럼은 거의 이렇게 두 개의 피크 성분인데, 이게 만약에 파이나이트하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피크를 나타내지 못하고, 프리 스펙트럼 피크를 나타내지 못하고, 이게 피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브로드하게 어, 이런 스프레딩을 갖습니다. 스펙트럼이 이거 점점 만약에 얇아지게 되면은 이 스펙트럼의 스프레딩이 길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내부적으로 봐서는 하나의 주기를 갖는 사이누소이달 그레이팅이 새겨져 있지만 어, 이 절단면, 이 thickness가 유한하게 되는 어떤 특성 때문에 사실은 이 공간 안에는 여러 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주기만을 갖는 그레이팅 성분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레이팅의 주기가 약간 다른 약간 스펙트럼이, 즉 파장이 다른 어, 여러 개의 그레이팅 성분들이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공간적으로 파이나이트한 그런 그레이팅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종의 스프레딩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래서 티크니스가 파이나이트하게 되면은 이 G 벡터 공간 안에서 이 그레이팅이 제한된 이 방향의 노멀한 방향으로,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레이팅 스펙트럼이 이렇게 브로드하게 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K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레이팅이 이렇게 두께가 제한된 방향으로 스프레딩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그레이팅이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면 그레이팅 벡터는 이 그레이팅 패턴의 수직 방향으로 두 개의 그레이팅 스펙트럼이 나타나겠죠. 자, 이 경우는 이 세로 방향으로 thickness가 무한대인 경우인데요. 왼쪽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thickness를 굉장히 얇게 가져가겠습니다. thin surface grating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 서피스 릴리프 그레이팅처럼 이 두께를 굉장히 0에 가깝게 압축을 하게 되면은 그레이팅 스펙트럼 상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파이나이트하게 압축된 이렇게 제한된 두께를 갖는 이런 현상 때문에 KZ 방향으로 그레이팅 성분의 스프레딩이 일어납니다. 여러 개의 그레이팅이 동시에 겹쳐져서 이러한 파이나이트한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물리적인 특성이 이제 반영이 되어서 그레이팅 공간에서 이렇게 파이나이트한 티크니스 갖는 스펙트럼, 이렇게 길쭉한 Z 방향으로의 스펙트럼 스프레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구조는 내부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주기의 그레이팅을 갖고 있지만, 이 세로 방향으로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어떤 주기를 갖는 여러 개의 그레이팅이 슈퍼포즈 돼서 나타난 거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이나이트 티크니스, 유한한 두께의 또 구조가 K-벡터 다이어그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단 이해를 해보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회절 효과에 어떻게 이러한 파이나이트 티크니스 이펙트가 적용되는지 한번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께가 무한한 볼륨 그레이팅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그레이팅이 새겨져 있고요. 이와 동시에 여기 이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티크니스만 다 동일한 내부적인 그레이팅 갖고 있는데, 이 시크니스를 거의 0에 가깝게 이렇게 절단을 했습니다. 왼쪽에 있는 볼륨 그레이팅을 이제 슬라이스를 만들어서 얇게 만든 거죠. 얇은 시편으로 만들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회절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실험을 해보면, 왼쪽 같은 경우는 볼륨 그레이팅 경우에는 빛을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입사를 시켰을 때 그 내부적으로 거의 회절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빛이 그대로 직진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thin sliced grating, 그러니까 surface relief grating 같은 경우는 아주 두께가 얇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빛을 입사를 시켰을 때 0차 빔도 나타나고 플러스 1차 회절도 나타나고 마이너스 1차 회절도 나타납니다. 이 thickness의 두께에 따라서 플러스 1차, 마이너스 1차가 도미넌트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내부적으로는 동일한 그레이팅을 갖지만 이 두께에 의해서 어떤 경우는 회절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회절이 일어나지 않는 이 효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께가 두꺼운 그레이팅은 이 내부 구조의 그레이팅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검은색으로 두 개의 화살표로 표현이 됩니다. 그레이팅의 패턴에 수직한 방향으로 나타나 있는 G벡터, 플러스 G벡터와 마이너스 G벡터가 있죠. 여기에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수직으로 입사를 하고 있으니까 빨간색의 입사빔이 들어가게 되고, 이 입사빔의 포톤은 양방향으로 그레이팅이 가지고 있는 그레이팅 모먼텀을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그레이팅 모먼텀을 받게 되면 이제 포톤의 방향이 꺾여서 스캐터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때 이게 무한대 크기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레이팅 스펙트럼에서는 딱 두 개의 점밖에 없죠. 그래서 인시던트 빔의 K 벡터와 그레이팅 벡터의 합 벡터를 표현해 보면 이렇게 초록색 두 개의 방향이 이제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채널 방향으로 포톤이 스캐터링을 하려고 봤더니 이 포톤의 이 파장, 프리퀀시하고 스캐터링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파장이 서로 미스매치가 돼서 에너지가 거의 전달이 안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자, 에너지가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페이지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 화살표의 끝이 이 K 스페어 위에 있지 않고 이 정도의 델타 K만큼의 디퍼런스를 갖는 이제 구성이다. 이제 이런 디퍼런스를 갖는 이제 그런 구조면 이제 페이즈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거다. 만약에 우리가 그 회절을 시켰더니 이 그 회절파의 방향이 이 빨간색 K 스페어 위에 정확히 매칭이 되는 경우는 에너지가 잘 전달되는 페이스 매칭 컨디션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이 K 스페어에서 이제 벗어나 있을수록 페이즈 미스매치 크기가 커서 에너지가 잘 전달되지 않는 그런 조건을 보여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초록색 방향으로는 회절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이러한 그 두께가 두꺼운 볼륨 그레이팅상으로는 그냥 빛이 그대로 직진해버리는 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요. 물론 이 끝에서 이 끝 부분에서 만약에 파이나이트하게 잘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탈출을 할 때 또다시 회절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 효과를 이제 오른쪽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얇은 그레이팅은 어떻게 되느냐? 얇은 그레이팅은 그 Z 방향, 이 수직 방향으로 파이나이트한 티크니스 갔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 그레이팅 스프레딩이 일어납니다. 스펙트럼의 스프레딩이 일어나고요. 수직 방향으로 빛을 입사시키면은 이러한 인시던트 K 벡터가 얻어질 텐데, 이 인시던트 K 벡터와 K 벡터에는 이 스프레딩 영역에 들어있는 다양한 K 벡터, G 벡터 스펙트럼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인터랙션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여러 개의 채널이 형성되는 거죠. 가장 에너지를 많이 교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많이 교환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채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채널로 에너지가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상으로 스캐터링은 인시던트 K 벡터와 그레이팅 벡터의 합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 조건상에서 이 파란색 방향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그레이팅 벡터하고, 그 다음에 인시던트 빔 수직 방향으로 윗방향을 향하는 인시던트 빔이 서로 합의 벡터를 이뤄서 스캐터링 일어나는데, 이 스캐터링 벡터 KS의 스캐터링 웨이브 벡터 KS의 끝 지점이 이 원 위에 있게 되면, K 스페어 위에 있게 되면 실질적인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 성질을 만족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그 빛의 파동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스프레딩이 있음으로 해서 그 thin grating에서는 0차뿐만 아니라 플러스 1차, 마이너스 1차 파동도 내부적으로 형성이 돼서 이렇게 회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볼륨 그레이팅과 이 씬 그레이팅의 차이점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 두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올바른 것 같고, 그것을 우리가 그레이팅 K 벡터 다이어그램 관점에서 설명할 때 이러한 논법을 사용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두께의 볼륨 그레이팅의 어떤 회절 특성에 대해서도 이러한 스프레딩을 사용해서 엄밀하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엄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수학적으로 다 해석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렇게 직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게 K-벡터 다이어그램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이러한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그레이팅 해석에 그레이팅을 이 그레이팅의 설계와 그다음에 해석에 이 K-벡터 다이어그램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2차원 그레이팅, 2차원 서피스 그레이팅에서는 우리가 이 앞에 있는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쉽게 이렇게 도식화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주기가 람다인 캐피탈 람다인 그레이팅이 있는데, 이 캐피탈 람다인 그레이팅의 그레이팅 벡터 g는 캐피탈 람다분의 2파이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레이팅 자체가 갖고 있는 스펙트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g만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g만큼 이렇게 서로 방향이 반대인 그레이팅 성분을 갖고 있고, 여기에 인시덴트 빔이 만약에 수직으로 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인시덴트 빔에 의해서 인시덴트 빔과 이 그레이팅 벡터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회절 패턴은 뭐냐면, 인시덴트 빔의 KX 방향, KX 컴포넌트, 여기가 KX 방향이죠. 가로 방향 KX 컴포넌트 방향에 이 G 스펙트럼, G 벡터의 모멘텀이 더해져서 나타나는 새로운 원 위에 K 벡터 스페어 서클 위에 한 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원점으로부터 이 원 위의 점을 연결하면은 이 방향이 바로 플러스 1차 회절이다, 회절파가 발생하는 방향이다라고 쉽게 도식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있는 마이너스 G 벡터 방향도 인시덴트 K 벡터의 X 컴포넌트, X 방향 컴포넌트에 마이너스 G를 더해서 나타난 한 점을 다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려서, 이 수직으로 올리는 이 선분하고 이 K 서클이 만나는 점을 짓고, 이것을 원점으로부터 연결하면은 다시 마이너스 1차 방향의 이제 회절파의 방향이다 라고 쉽게 도식화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멀티플 디프렉션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데요. 자, 왼쪽에 보는 이제 간단한 그레이팅이 있는데, 그레이팅의 주기가 캐피탈 람다이고, 그러면 그레이팅의 G 벡터는 캐피탈 람다분의 2파이가 되는데요. 이러한 그레이팅이 이제 멀티플 디프렉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모멘텀이 이제 인시덴트 빔의 인시덴트 포톤의 K 벡터, X 방향 K 벡터의 모멘텀을 더해주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해주는 first order 1차 디프렉션이 일어나는 1차 스캐터링이 일어나고, 그 스캐터링이 일어난 빛이 다시 그레이팅 모멘텀을 만들어서 2차 스캐터링이 일어나게 되면은 모멘텀을 2배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G만큼 X 방향으로의 이제 모멘텀이 변하게 되는데, K 벡터 컴포넌트가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멀티플 인터랙션이 K 벡터 다이어그램에서 쉽게 표현이 됩니다. 자, 수직으로 빛이 입사하는 경우에 입사빔의 방향은 아래서 위로 이렇게 화살표로 나타나게 되고, 이 G 벡터를 1차 스캐터링 일어난 회절파는 G가 하나만 더해진, G 벡터를 한 칸만 이동한 이 벡터가 될 것이고, 2차 회절이 일어나는 파동은 G를 2번 더한,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다시 같은 방향으로 G만큼 화살표를 이동해서 다시 여기서 수직으로 선을 그어서 서클과 만나는 점을 찍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연결하면 이게 이제 2차 플러스 2차 회절이 일어나고, 플러스 1차 회절이 일어나고, 여기서 한 칸 더 가서 G 올려가면은 다시 이 지점이 만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선을 연결하면 이게 플러스 3차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그레이팅 모멘텀이 더해져서
그 다음 고차 회절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이 회절파의 X방향 컴포넌트가 이 원 위를 벗어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그 공간상으로 회절이 일어나지 않고 이건 근접장으로 그레이팅 내부에 갇히게 되는 트래픽이 내는 그런 필드가 됩니다. 원 위에 있는 점들은 프로파게이팅 모드가 되고 이 원 밖에 있는 K 서클의 원 밖에 있는 이런 점들은 즉 이런 파동들은 이제 근접장 성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빛의 웨이블렌스가 1 마이크로고 그다음에 그레이팅의 그 주기가 2 마이크로인 경우에 어, 어, 옵티컬 웨이브의 K 벡터는 1 마이크로분의 2파이가 되고 그레이팅의 그레이팅 벡터는 2 마이크로분의 2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K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이게 회절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게 이러한 그레이팅에서 플러스 1차 또는 플러스 2차까지 그 멀티플 디프렉션 오더가 나타나느냐 그 문제를 따져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K 서클을 그리고 K 벡터 서클을 그리고 수직으로 입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G만큼 더해가는데 이 G의 크기가 파이죠. 1 마이크로분의 파이만큼 더하고 다시 여기서 1 마이크로분의 파이만큼 다시 더하면 이제 끝에 이렇게 도달하게 되는데 1차적으로 이 그레이팅 모멘텀을 더해서 발생하는 플러스 1차 회절은 이러한 방향으로 얻어지고요. 여기서 다시 2차 회절이 일어나는데 2차 회절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 그레이팅 표면에서 누워가지고 수평으로 진행하는 파동이 얻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표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표면파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페이지가 매칭되면 웨이브 가이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거보다 만약에 그레이팅 벡터가 더 컸다. 그레이팅 벡터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 그레이팅의 주기가 더 짧다는 얘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0.8 마이크로로 더 짧아졌다고 하면 플러스 1차는 약간 더 벌어질 거고 근접장 성분은 원 밖으로 더 많이 벗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근접장 성분들은 이 그레이팅의 내부를 그 도파에서 그 바깥으로 못 나가고 이 내부에서 이제 도파 모드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 1차 회절도 있고 마이너스 2차 회절은 근접장으로 트래핑이 됩니다. 자, K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그 그레이팅이 빛이 사입사하는 경우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세타가 30도, 즉 인시던트 빔이 30도의 각도를 가지고 그레이팅이 입사한다고 했을 때 K벡터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서 인시던트 빔은 수직 방향이 아니고 이번에는 30도의 각도를 갖게끔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입사하는 그런 인시던트 빔으로 여기서 요 K벡터 다이어그램에서 표현이 됩니다. 이게 이제 0차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시던트 빔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K 컴포넌트가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K0 곱하기 사인 세타라고 한다면 자, 이 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니셜하게 주어지는 K 벡터의 X 컴포넌트가 되겠는데 이 X 컴포넌트로부터 시작해서 G 모멘텀들이 이렇게 하나씩 더해집니다. 자, 마이너스 G 방향으로는 1차, 즉 여기서 이 방향으로 마이너스 1차 회절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G, X 컴포넌트 G를 더하게 되면 이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수직으로 선을 올려서 서클과 만나게 되는 지점을 정하고 원점으로부터 이 지점까지 벡터를 화살표를 그리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2차 회절을 나타내는 방향이 되고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G만큼 다시 한번 3차 회절을 하게 되면 이것은 이제 근접장 영역으로 넘어가서 프로파게이팅, 프리 스페이스로 회절되지 않는 그런 모드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플러스 1차까지는 이제 이렇게 G를 더했을 때 이 서클 영역 안에 들어오지만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플러스 2차 회절은 이제 여기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접장 영역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30도 그 입사빔으로 그레이팅에 빛을 입사를 하게 되면은 0차하고 플러스 1차 0차, 마이너스 1차, 마이너스 2차까지는 이 그레이팅 구조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K벡터 다이어그램 상에서 이제 그래피컬하게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면 어, 입사 광선이 들어왔을 때 이 그레이팅의 G 벡터를 구하고 G 벡터는 그레이팅의 주기와 관련돼서 정해지는 것이고요. 이게 아주 얇은 thin 그레이팅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 페어 상에서는 이제 그 그레이팅 컴포넌트 스프레딩이 있고 그건 원리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도식화할 때는 이게 thin 그레이팅인 경우에는 X 컴포넌트에 대한 어차피 Z 컴포넌트는 스프레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 X, KX 방향의 성분이 이렇게 모먼텀을 가져서 각각의 KX 컴포넌트들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 X 방향 컴포넌트 변화하게 되는데 이때 프리 스페이스로 회절되는 회절파의 방향은 이 변화된 KX 컴포넌트를 갖는 프리 스페이스 진행파를 구한다는 얘기는 X 방향 컴포넌트에 대해서 수직으로 선을 올려서 이 K 벡터 서클을 만나는 점을 구하고 원점으로부터 이 점까지 선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프리 스페이스를 진행하는 그런 파의 방향이 된다. 이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3차원으로 확장해서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커다란 원이 있고 이 작은 원이 있는데 당연히 커다란 원은 굴절율이 높은 그 물질이 되겠고 이 작은 원은 굴절율이 작은 이제 프리 스페이스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